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390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390일이에요. 그죠? 네, 오늘 54페이지인데 네 번째 줄부터 할 차례인데 맨 위에부터 다시 할게요. 어제 읽었던 거 다시 할게요. 어떤 행동이든 그 이면에 깔려있는 감정적 목표가 의식에 떠오르게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무엇 때문에? 라는 질문을 사용하는 것이다. 답이 나올 때까지 그에 대해 또다시 무엇 때문에? 라고 질문하여 근본 감정이 드러날 때까지 반복한다. 나의 감정이 드러날 때까지 내가 한 것을 내가 알아차릴 때까지 계속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나에게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 이런 문답이 이어질 수 있다. 새로 벤츠 승용차를 사고 싶은 남자가 있다. 새로 사는 거예요. 남자의 마음은 갖은 논리적 이유를 대지만 사실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바람이다. 그래서 남자는 자문한다. 무엇 때문에 벤츠가 갖고 싶은 걸까? 사회적 지위와 인정, 존경, 확실한 성공의 상징 같은 것을 얻고 싶은 거지. 다시 묻는다. 이거 이제 전체적인 큰 사회적 지위와 인정, 존경, 확실한 성공의 상징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벤츠를 얻는 것이 그렇게 이제 하는 거야. 그런데 또 다시 묻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지위를 원하는 걸까? 무엇 때문에 지위를 원하는 걸까? 다른 사람에게서 존경받고 인정받고 싶은 거지. 인정받는 거, 사회적인 지위를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들에게 나 자신을 인정받는 거, 이제 인정받는 거지. 존경받고 인정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존경을 확실하게 받아들이려는 것을, 그러니까 받아들일 것일 수도 있고, 또 묻는다. 계속 묻는 거야. 아, 존경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존경을, 무엇 때문에 존경과 인정을 원하는 걸까? 무엇 때문에 존경과 인정을 원하는 걸까? 안전하다고 느끼는 점은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그 존경하고 인정받는 거를 원할까? 벤츠를 사는 것 자체, 우리 벤츠에서 이제 타고 들어오는 거야. 벤츠를 사는 거는 다른 타인들에게 존경과 인정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안전하다는 느낌을 얻고 싶은 거다.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안전을 원하는 걸까? 무엇 때문에 원할까? 그러면 안전을 원하는 것은 행복을 느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라는 질문을 계속하면 불안감과 불행감, 그다음에 성취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결핍감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행복을 느끼고 싶어서인데 무엇 때문에 계속 질문하면 행복을 느끼고 싶어서라는 거는 현재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거. 그쵸? 그러면 내면에는 뭐야?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불안감과 성취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결핍감으로 성취했다 그러면은 당당하고 편안하게 뭔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뭔가를 사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하는 것은 결핍감에 있더라라는 거죠, 결국은. 그 나는 뭐 사회적 지위 때문에 그냥 뭐 벤츠는 뭐 사는 거는 당연한 거야 라고 그냥 뭐 그렇게 뭐 형편이 되니까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겉에서 그냥 내가 그 내면의 나를 보지 않은 채로 떠오른 것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취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결핍감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래서 결핍감, 성취하지 못하고 불안감, 불행감에 불안한 느낌을 갖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내면에는 벤츠를 사고 싶어서 타고 다니지만 그 내면에서 결핍감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벤츠를 사고 벤츠가 이제 또 벤츠 말고 다른 걸 사요. 뭐 벤틀리를 사요. 벤틀리를 산들 내 결핍감과 불행감이 사라지느냐는 거죠.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그러잖아요. 제 지금 타고 있는 카니발이 제가 지금 몇 년 됐죠? 이제 한 5년, 6년 됐나? 7년까지는 안 된 것 같은데 6년 됐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길게 탈 줄은 몰라는 거죠. 근데 제가 3년 되기 전에 차를 바꿨단 말이에요. 3년 되기 전에 차를 바꾸고 막 그랬었어요. 어느 정도 막 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할 때. 근데 그게 이제 자꾸 누군가에게 나 지금 돈 벌고 있어 하고 과시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이 머물러 있지를 또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에너지 때문에. 자꾸 써버리게 되는 거고. 그래서 차도 되게 많이 그렇게 바꿨던 부분들이 되게 있고, 지금은 이제 옷도 항상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뭔가 이제 1박 2일 행사 랠리가 있을 때 사업적인 랠리가 있었어요. 그때는 꼭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새로운 정장을 사서 입고 가야 되는 그게 중간에 누군가를 보고 따라서 배우면서 거기에서 그거를 해소하는 거, 내 불안감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금은 태무에 재미 붙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샀다가 지금은 이렇게 담아놓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얘네들 하는 걸 또 봐요. 그러면 이게 한 24시간 안에 하면은 일원이 됐던 것이 그다음에 또 다시 사라지더라고요. 일원 됐다 사라지니까 기분 나빠서 안 사고 이렇게 있어요. 이제 또 다른 게 또 일원으로 어제 또 일원으로 하나 들어오는 게 있던데 그냥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이러고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는 하는데 그 전에 같이 뭐 한 달에 한 번씩 막 정장을 사 입어야 되고 막 차를 바꿔야 되고 하는 거는 수업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그런 거는 없어졌죠. 없어졌는데도 뭔가 다른 거에서 내가 찾으려고 하는 게 있으면 그게 결핍감이 완전히 사라지고 불안감이라든지 불행한 그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다른 것으로 꼭 차나 옷이 아닌 다른 것으로 돈 쓰는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자기 합리화시키는 뭔가 다른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각성해서 나를 알아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저도 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저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지나가고 나면,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알아차림이 그래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내가 나를 정확하게 알려면 조금 더 깊이 계속 나에 대한 관찰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행동이나 욕망에서 드러나는 사실은 모든 내가 하고 있는 나의 행동에서, 그다음에 어떤 욕망에서 드러나는 사실은 어떤 감정을 성취하는 것이 기본 목표라는 점이다. 어떤 감정, 여기서는 뭐예요? 불안감, 결핍감, 이런 것들에 대한 감정을 성취하려고 하는 거죠. 결핍감을 성취하는 거고, 불안감을 성취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취를 해서 외부에 보여지는 것으로 어떤 습관적인 것으로 한다고 해서 그 근본적으로 내가 느껴지는 이 감정, 이거는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거는 어릴 때 이 감정이 언제부터 올라왔는지가 거기서부터 찾아야지 외부에서 찾는 거는 절대 해결책이 없다라는. 그래서 오해를 하고 살죠. 어릴 때부터 오해하고 그 오해한 거로 바라보니까 계속 오해하고 그러면서 이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목표가 감정을 성취하려고 하는 거다. 감정은 성취해봤자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공포를 극복하고 행복을 성취하는 것 외에 다른 목표가 없다. 그러니까 공포를 극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성취하는 것 외에 다른 목표는 없다.
감정은 우리가 생존을 보장해 준다고 믿는 것과 결부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 감정은 뭐예요? 생존을 보장해 준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아, 안 그래, 안 그래 하고 두려움을 회피한다고 해서, 억압한다고 해서, 표출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말하자면, 감정 자체는 모든 사람이 끊임없이 안전을 추구하도록 몰아가는 기본적인 공포를 일으키는 원인이다. 감정 자체가 부정적인 자존심부터 해서 자부심, 수치심까지 부정적인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 부정적인 이 느낌을 자체를 끊임없이 안전을 추구하려고 몰아가는 기본적인 공포다. 근데 안전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안전해지는 거는 놓아버리고 느끼기를 하고 느끼기를 하고 놓아버리고 끊임없이 놓아버렸을 때 안전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지 이 감정을 계속 느낀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보면 내 생존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내 감정은. 난 저 사람 때문에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의 생존에. 나의 뭔가는 어릴 때 상처에 결부돼서 그걸 강화하려고 하는 습관들이나 그 생각하는 것들이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라고 해서 찾아보시면은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예요. 55페이지 볼게요. 감정의 척도. 감정의 척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 명료한 설명을 위해 의식 수준 대신 그와 일치하는 감정의 척도를 활용할 것이다. 의식 수준이란 어떤 것이며 그 과학적 근거는 무엇이고 어떻게 실제로 적용하는 것인지는 의식혁명에 자세히 나와 있다.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이 의식 지도는 의식혁명에 자세히 나와 있고 의식혁명만 공부 안 하고 이것만 봐서는 무슨 뜻인지 몰라요. 무슨 뜻인지 모르거든요. 근데 정말 잘 설명해 주시는 분이 선생님이세요. 구어의식의 선생님께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셔서 우리 생활에, 우리 삶에, 우리가 사업하는데 딱 맞아. 정말, 이거 딱 맞네 하는 느낌이 딱 드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예전에 사업적으로 풀어주신 의식 관련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봐도, 와, 진짜 제가 이제 사업을 이제 십몇 년 하고 10년 정도는 그래도 하고 나서 선생님 수업을 듣게 되니까, 딱 맞네, 딱 맞네. 이제 그랬었어요. 예전에는 지금은 당연히 회원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인터넷에는, 온라인에서는 회원가입 안 하고는 할 수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블로그를 하나 써도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네이버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써야 되는 거고. 그래서 회원가입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으로 이제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회원가입하라고 그러는 것도 내 돈 빼갈까 봐. 그러니까 아무나 비밀번호 없이 빼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 돈 빼갈까 봐 회원가입조차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려움일 때. 극심한 두려움. 그래서 회원가입조차 못해요.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근데 그런 단계별로 보면 의식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아, 내가 그럼 여기까지구나. 막 이렇게. 수용이 안 되니까는 그래, 나 자발성까지는 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자발성까지 되고 수용은 안 되는 거죠. 근데 수용을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아직도 100% 수용이 되려면 사랑과 이게 뻥충 뛰어오르잖아요. 100% 수용은 하려고 지금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의식 수준이란 이 지도가 훨씬 더 쉬워진다라는 거. 그래서 간단히 설명하면 만물은 에너지를 방출하고 그 에너지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다. 에너지를 방출하고 그 에너지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다. 우리는 호의적이고 진실하고 사려 깊은 우리는 긍정적인 사람과
그러니까 호의적이고 진실하고 사려 깊은 긍정적인 사람과 욕심 사납고 남을 잘 속이고 아주 불쾌한 부정적인 사람의 차이를 직감적으로 안다. 직감적으로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뭔가 사려 깊은 거, 호의적인 사람을 아는 거죠. 아니면 욕심 사납고 남을 잘 속이고 아주 불쾌하다라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어, 알죠. 알아서 사람들이 호의적이고 진실되고 사려 깊은 사람들 주변에는 사람이 몰려오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욕심 사납고 남을 잘 속이고 아주 불쾌한 사람 주변에는 점점 사람이 없어요. 떠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랑이 많을수록 사랑이 많을수록 주변에 사람들이 더 많이 네,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님의 에너지는 아돌프 히틀러와 분명 다르다.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 그 둘 사이 어딘가에 있다. 히틀러와 테레사 수녀님과의 사이에 어딘가에 있다는 거예요. 극과 극이죠. 그래서 즉 음악이나 장소, 책, 동물, 마음속 의도 등 삶의 모든 사물은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각 사물이 얼마나 참된지 그 정도가 숫자로 나타나게끔 사물의 본질과 에너지 크기에 따라 눈금을 붙일 수 있다. 모든 것들이 삶에서 책에서 동물에서도 막 방출하잖아요. 에너지 자체를 방출하는데 거기에는 그 정도의 숫자를 나타내게 한 것이 의식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서 10에 20승이냐, 30이냐, 10에 100이냐, 200이냐. 그럼 100 차이가 아니라는 거. 10의 100승과 10의 200승은 어마어마한 빼기 100을 하는 게 아니에요. 10의 몇 승이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크기 차이가 그 1이 올라가기가 정말 힘들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의식 수준을 들으면서 엄청나게 희생해서 1도 올라가기가 어려운데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완전 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히틀러 같은 경우에도 높아 있었다가 욕심 부리면서 뚝 떨어진 거잖아요. 완전히 올라가서 600 이상으로 이 몸에서 몸을 놓을 정도의 비이원적인, 비선형적인 의식의 세계로 가지 않는 이상은 그 밑에서는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딱 고정돼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한 번 딱 찍었어. 그러면 안 내려왔으면 참 좋겠죠. 근데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해서 의식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의식 관리. 그래서 용법을 붙일 수 있는데 유유상종이라는 말대로 에너지도 크기별로 에너지도 크기별로 끌개 패턴을 형성하는데 이것이 곧 의식 수준이다. 끌개 패턴으로 해서 유유상종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게 의식 수준, 의식 수준이다. 내가 집착해가지고 막 뭐 있잖아 안 되는 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내가 집착으로 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기 패턴으로 모이는 것이 의식 수준이다. 그래서 의식의 지도, 블록 A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의식 지도는 필기 패턴이 보여주는 비선형적이고 보이지 않잖아요. 의식 에너지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선형적이고 역동적인 지형을 로그 값을 통해 선형적으로 나타낸다. 로그 값으로 선형적으로 나타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저렇게 선형적으로 천까지 나타낸 엄청난 인류에 공헌하는 야, 큰 엄청난 큰 거를 삶을 사는데 삶을 살고 그걸 통해서 삶을 통해서 깨달음을 가는데 엄청난 길을 안내해 주신 게 호킨스 박사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대단하신 것 같아요.
비선형적인 걸 선형적으로 글로 저렇게 표현을 해놨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의식 지도를 알게 되고 이걸 또 정확하게 풀어주시는 선생님을 만났다는 게 진짜 큰 축복이라는 거. 그래서 끌개 패턴. 그래서 이 즉 의식 수준, 끌개 패턴에서 그 에너지의 힘을 1에서 1000 사이로 나타내는 로그값, 눈금을 붙인 것이다. 로그값, 눈금을 붙인 것이다. 근데 선생님 같이 독학이 아닌 다음에는 혼자서 스스로 보시면서 찾아 들어가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보잖아요. 아무 대충대충 넘어가는 것도 선생님은 에너지가 다르잖아요. 다른데 그 에너지, 미세한 에너지를 보시고 또 깨달음으로 계속 혼자서 또 막 이렇게 혼자 깨닫고 올라가시죠. 그걸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그 스스로 또 해가야 되는데 선생님 같이 선생님이 안 계시는 스승님이 없으신 상태에서 혼자서 저렇게 깨달아 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걸 깨달아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선생님이 계셔야 되고, 선생님이 안 계시면 또 뚝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뚝 떨어졌다가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할 수 있는 힘이 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이제 공부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안 하신 분들은 차이점을 모르죠. 안 하신 분들은 몰라요. 근데 하신 분들은 계속 차이점이, 아, 이게 이렇구나라고 해서 느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근데 내가 뭐 그냥 집착해서 억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선생님한테 집착한다고 뭐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도리는 집착하는 내가 있구나 내려놓고 또 어떤 습관이 있지 또 찾아보고 무엇 때문에 그럴까 또 찾아보고 무엇 때문에 계속 찾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누가 전화 오셔가지고 그 일단 며칠 전에 누가 또 돌아가셨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좀 기분이 안 좋은 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분이 되게 저도 봤을 때 극심한 외로움이 있으셨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동일시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사실 뭐 그분이 있을 때 뭐 연민으로 그냥 뭐 한 적 없잖아요, 사실. 뭔 연민으로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뭔 그렇게 그냥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선생님을 이제 모시고 하니까 이렇게 또 같이 와서 이제 식사도 하고 그랬지만 뭐 평상시에 뭐 생각을 하면서 이분을 위해서 뭔가 한 거 없잖아요. 근데 내가 기분이 안 좋아. 그럼 그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의 생존, 나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분에 대한 마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렇지? 무엇 때문에 그렇지? 무엇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뭔가 동일시하는 게 있다는 거야. 외로워하는 나 혼자 외로워서 혼자 본인이 그냥 선택을 해서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외로워서 나도 혼자 있다가 잘못될까 봐. 막 그런 어떤 그 동일시하는 게 있어요. 내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거. 그 슬픔, 나의 슬픔이고, 그다음에 나의 어떤 뭔가 동일시하는 외로워서 슬퍼서 나 혼자 버려지면 어떡하지? 뭔가 이게 동일시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동일시되는 걸 찾아서 그걸 나한테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 그 내가 외로운 거에 대한, 외롭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에 눈물이 났었구나. 그러고 나서는 누워버렸죠? 그냥 그날 바로 화요일 날 놓아버리고 그 다음에는 뭐 별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제 전화가 또 누가 오셔서 물어보시는 거야. 본인도 생각할 때 그렇게 애착이 있거나 그분에 대한 그게 없었다는 걸 아는데 자꾸 뭔가 이제 올라오더라. 그래서 자꾸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는 왜 그러냐고 이제 어제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동일시돼서 내 문제, 나의 생존, 여기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53페이지 맨 위에 보면 생존, 어떤 심리학 이론을 연구하던 인간의 주된 목표는 그 무엇보다
무엇보다도 생존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나의 개인적인 생존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될까 봐. 철저하게 내가 잘못될까 봐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의식, 거기에 내가 잘못될까 봐 내가 무엇 때문에 의식 지도에 나와 있는 나의 느낌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놓아버리고 느끼기를 하고 또 없애버리고 명상하고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것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의식지도 맨 위에 있는 완전한 깨달음의 수준 천은 인간의 영역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을 나타낸다. 천은 인간이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이 천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이 어마어마하죠. 우리는 200을 넘겨야 되고 200 넘겨서 아 그래 맞아 했다가도 용기 냈다가도 또 꼬르륵 내려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한 350 이상이 되고 사랑이 비선형적인 499까지는 선형적인 거, 이성 이해, 500이 돼서 사랑으로 올라갔을 때 어느 정도 올라가야 내려오는 게 없어지죠. 마음을 관통해서, 마음을 떠나보내면은, 마음을 관통해서 보고 있으면, 그러면 어느 정도는 되는데,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자꾸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천까지. 선생님은 계속 높은 곳에 계신 거를 본단 말이에요. 말씀해 주실 때 이런 거는 경험을 간접적으로 선생님이 경험이 하신 거를 알려주시면 우리는 또 듣고 있다. 호기심도 생기고 언젠간 저런 경험을 하겠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끊임없이 우리는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천까지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여기 해서 반복해서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무엇 때문에 내가 왜 그러고 있을까라고 해서 한번 보시는 그런 또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내일 6시에 만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음성을 해제시켜 주시고요. 인사하겠습니다.